대장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간밤 미국 증시도 가장 크게 반응한 뉴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진전 90일간 상호 관세 115%포인트씩 인하입니다. 미중 간의 첫 협상은 주말 사이에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새벽 우리는 이에 대한 첫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렇고요. 중국 경제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모두 반응은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허리펑 부총리는 양국이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공동성명은 스위스 시간으로 12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장이 마무리된 오후 4시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발표된 구체적인 관세 인하 숫자 예상보다 컸습니다. 일단 양측은요, 추가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 이에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인하가 되고요. 중국이 미국에 부여하는 관세는 일단 125%에서 10%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양측 모두 10%만 부여한 거고요. 미국은 왜 30%냐? 10% 기본 관세에 20%의 펜타닐 관세가 더해져서입니다. 자, 글로벌 IB들의 주요 반응도 엮어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예상보다 인하폭이 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술주 투자의 대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요, 최상의 시나리오라며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상의 시작일 뿐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JP모간도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기조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선 경계감도 느껴집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휴전이 정전 혹은 종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협상안 윤곽이 공개된 가운데 스치는 여러 생각들, 체크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10% 관세가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죠. 또 관세 숫자에 집중해 간과한 한 가지 히토류 수출 제한인데 중국 관영 CCTV 계열 온라인 매체 위이안탄테는 히토류 수출 통제는 지속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전히 미중 간의 온도 차이는 감지되는 가운데 90일 유예 어디선가 본 장면이죠. 일단 온도 차이는요, 성명 발표 방식에 있어 느껴집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름의 질의응답과 함께 실질적 건설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낙관을 했는데요. 반면 중국 측은요, 별다른 언급 없이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명 안에는요, 어제 짚어드린 내용이죠. 결자 해지, 즉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물러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란 미국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디선가 본 장면, 트럼프 일기 때와 비슷합니다. 일기를 잠시 복기를 해보면요. 2018년 3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대중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강대강 양상이 전개되다가 극적으로 12월 90일 휴전에 양측은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은 오히려 격화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등 환율 전쟁으로도 퍼졌죠. 이후 다시 극적으로 19년 말에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직 온도 차이는 남았고 중국 입장에선 없었던 10% 관세가 생겼다는 점에선 조금 찝찝하죠. 자, 본편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도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차원에서도 고민거리들이 생겼는데요. 환율 변동성, 그리고 큰 틀에서 주도주에 대한 고민입니다. 먼저 환율 흐름을 보면요. 지난주 한때 1,400원 아래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 달러가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 속에서 다시 1,400원 위로 올라왔죠. 어제 합의문 발표 이후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야간 거래소 원달러 환율은 1,417원, 현재 NDF에서는 1,42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환율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영향은 달라 어떤 방향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20원 사이에 등락을 보인다는 건 예측을 어렵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도주 차원에서는요.
관세 전쟁 완화 속에서 그간 관세 피해주로 여겨온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시장 지지를 해줬던 소위 관세 수혜주 그리고 무풍지대는 수급 차원에서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키움증권도 지적을 했듯 이 중에서 조선과 방산은 관세와 별개로 업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올라 수급적 변동성 이후의 모멘텀은 여전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요, 갈등 완화의 투심이 단기적으로 살아난 구간입니다. 다만 이미 미국 증시는 4월 저점에서 20% 넘게 올랐고요. 어제 코스피도 2,600선을 회복했죠. 그 이후의 방향성은요. 앞서 짚어본 90일간의 협상 향방에 달려 있겠습니다. 갈등 완화에 안도하되 일기 때처럼 언제든 강대강 신경전이 반복될 가능성은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숙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자회사 대신 F&I에 약 2,5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은 이달 13일 납일될 예정인데요. 2023년부터 은행권의 부실 채권 매각이 본격 확대되면서 대신 F&I의 NPL 투자 규모도 함께 증가한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자본 여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대신 F&I가 지난달 대신증권에 지급한 2천억 원 규모의 배당을 재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즉 대신증권이 2천억 원을 받고 나서 다시 2,500억 원을 돌려준 셈인데요. 대신 F&I의 실질 현금 유익은 500억 원이 된 겁니다. 이번 유증은 대신그룹 인수 이후 첫 실질 유상증자로 시장에서는 자본력 기반의 투자 경쟁력 확보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샘은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주춤한 실적 내놨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50% 감소한 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8분기 연속 흑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매출은 4,43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6억 원으로 80% 급감했습니다. 이번 실적 악화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늦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환율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속 공급망 정비와 운영 효율성 유지를 통해서 수익성 확보 구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다시 반등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숙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한샘 공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아쉬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자, 지금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한샘 주가 흐름은 그다지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실적을 미리 좀 예상했던 그런 경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한 50.4% 감소를 한 64억이었는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88억 원이었기 때문에 한 27% 미달하는 표면적으로는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좀 아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원인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또 대형 입주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환율 영향으로 재료비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B2B 매출 감소가 사실 이번에는 B2C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로 예상했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한샘의 분기별 실적을 좀 더 살펴보면 직전 4개 분기 동안 영업이익 73억 원이 가장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이게 1.6% 영업이익률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즉 지금 이익 성장이 매우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상 보면 PER 20배 이상의 고평가 영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하락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샘은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관계로 이익 수준에 관계없이 좀 고배당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 컨센서스가 지금 2,780원으로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주가로 대비해 보면 6.5%에 달하는 고배당 종목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고배당을 받으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기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할 요인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 가시성이 좀 확실해지는 시기이거나 또한 최소한 거래대금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좀 증가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샘 공시를 좀 정리를 해보면 8분기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가지만 영업이익 감소 추세다라는 맥락이신 거겠죠? 그 절대적인 이익 추세가 너무 낮다는 것에 좀 방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연속으로 흑자는 기록하지만 좀 어떻게 본다면 아직 성장을 또 기대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샘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선진 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규 시장에서 한 1.8% 플러스로 마감한 이후에 장마감 이후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 여기 담겨져 있었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4,561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8%가 증가한 561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455억 원이었는데 선진의 현재 시가총액이 1,427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되면 매우 놀라운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향후 남은 3개 분기에서 적자 없이 순이익이 제로라고 0이라고 가정해도 현재 주가는 PER 지금 3.1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은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매출 원가는 증가하지 않아서 원가율이 좀 감소한 면이 있고요. 또 평소 대비 이자 비용도 감소하고 특히 파생상품 관련해서 평가 손실 거래가 없었고 오히려 거래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순이익단에서 과거와 같이 큰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은 선진을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수익성 개선율을 알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과거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순이익단에서 변동성이 심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남은 분기에서도 이어질지는 좀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주가에는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가 재평가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진은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를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 이슈픽 오늘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전선 및 전력 설비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은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전기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 구간을 잇는 초고압 직류 송전을 내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인데 전일장 송전솔로가 통과하는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봐야 할 점은 아직 이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전선로의 전기를 받아줄 하남시의 동서울 변환소 증설과 관련한 주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로 사업 정당성은 확보된 상태지만 하남시가 인허가를 미루고 있어 자칫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주가 예상되던 기업들은 어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게 될 수 있겠죠. 들려올 소식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K-팝 관련 소식입니다. 2016년 한알령 이후 약 9년 만에 성사된 K-팝 그룹의 중국 공연으로 주목받아온 이펙스의 단독 콘서트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전일장 음원 및 음반 관련주들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YG플러스가 8%대, SM이 5%대 약세 보였는데요. 공연을 3주 정도 앞두고 돌연 연기되면서 한알령 해제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방향성의 변함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은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NCT마크의 상하이 팝업 등
중국 내 팝업 스토어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 중국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K-팝의 노출도는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성 자체보다는 시점의 문제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 퀵 두 가지 이슈 확인해 보시고 오셨고요. 첫 번째로 지금 한국전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동해안 전기고속도로가 통과하는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변수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소식에 어제 전력소비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추진하고 있는 전기고속도로 좀 용어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HVDC라고 불리는데요. 고류 전력을 전력용 변환 설비를 통해서 고압 직류 변환에 송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직류 송전은 고류 송전에 비해서 전압을 높일 수 있어서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고, 직류 송전은 또 고류 송전에 비해서 송전 시 손실이 적어서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 용량이 송전선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송전선로 폭이 좁아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자파 영향도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본부 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 전기고속도로 사업은 국내 최장 280km 길이로 8기가와트 대용량 사업으로 공사비가 2년 전에는 한 7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는 공사비 상승으로 한 1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 건설 추진되었는데 작년 10월까지는 5개 마을이 건설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구간이 통하는 마을 100%가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8기가와트 송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동서울 변환소를 증설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하남시가 지금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 건설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8기가와트가 아닌 4기가와트만 수도권에 공급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력 대란은 물론 수도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주민 합의가 절실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점을 좀 합의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했다는 점 불가해서 좀 하남시를 좀 압박하는 의미의 기사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력기기 수혜 기대감이 어제 나타났지만 이제 만일 이제 최종 합의가 이제 됐다는 소식이 나타난다면 전력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증시에 확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엔터주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터주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었는데, 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될까 기대를 모았던 K-팝 그룹 이펙스의 중국 공연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일단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중국 현지 사정으로 공연 취소가 아닌 연기가 된 것인데요. 소속사는 향후 일정에 관련해서 논의 중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펙스 공연이 주목받았다는 점은 전원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공연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한 1,100명 관람객만 참석할 수 있는 작은 공연 규모였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정으로 인한 연기였고, 또 작은 공연 규모 등을 감안해 본다면 한한령 해제에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엔터주들의 조정은 실적 발표 이후 크게 상승한 이후에 재료 노출에 따른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적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그런 SM이라든지 YG 엔터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에 따라 주가도 역시 중국을 배제하고서도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등 한국에 검증된 IP를 활용하는 것이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익은 한중 하해 모두가 한순간에 얼어붙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잘한 뉴스의 일희일비보다는 현재가 엔터주 실적 성장 구간인 점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엔터주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 종목으로 탑픽은 장기적으로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 탑픽과 관련해서는 하이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